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먼저 배울 건데, 하나는 절대값 기호. 선생님이 기호를 좀 강조할게요. 절대값 기호. 기호는 뭐냐? 또 가우스 기호. 우리는 기호를 만나면, 이렇게 선생님이 기호를 만나면 자꾸 수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절대값은 기호가 뭐죠? 알고 있죠? 어떻게 수식으로 바꿔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건데, 상황에 따라 달랐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보통은 여기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선생님 이거 뺄게. 이 녀석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양수입니다. 자꾸 음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마이너스를 보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문자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A의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빼기가 있으면 음수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빼기 A니까 A가 뭐지? 하고 봐야지. 음수래? 그러니까 빼기 A는 양수야. 당연하지. 절대값 부호는 맞지? 항상 0 또는 양수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특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루트 A 제곱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이 문제가 더 나와? 더 잘 나와? 그쵸? 그래서 이 녀석 뒤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게 수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절대값 A라는 기호를 만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봐서 양수일 때나 0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로 나와라? 양수로 나와라. 그죠? 0 또는 양수로 나와라. 아,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게 기호라는 거고 이게 수식이라는 거야. 가우스 기호는 일종의 뭐라고 했죠? 가우스 기호는 일종의 뭐라고 부르면 된다? 무슨 기호다? 내림 기호다. 올림도 있고 반올림도 있어. 그지? 가우스는 내림 기호야. 어떻게 내림 기호예요? 여기 정수 n이 있고 여기 정수 n 더하기 1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모든 값들이 가우스 기호를 만나면 뭐가 된다고? 다 n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보통은 이렇게 쓰지, 기호를 이렇게 써요. 가우스 x는.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요? n이 된대. 언제요? x가 n과 n 더하기 1, 이 범위에 있을 때. 맞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라고 했어? 뭐 이런 거 말이야. 아이들을 낳고 싶으면 얘는 얼마니? 그렇지. 얘는 얼마니?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니?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 실수하는 친구들은 빼기 3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빼기 3이요. 자꾸 내림인데 버림으로 생각하는 거야. 소수부가 자꾸 사라지네. 소수부가 자꾸 사라지니까 빼기 3.7은 빼기 3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한단 말이야. 답은 얼마? 빼기 4. 왜 그랬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3.7이 있어요. 이 주변부를 보자. 여기엔 정수 빼기 4, 빼기 3이 있는 거지. 원리는 똑같잖아요. n이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규칙이 똑같았지. 뭐라고? 내림이라면서. 맞죠? 내려가니까 빼기 3이 아니라 빼기 4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좀 주의하세요. 흔히 많이 틀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우스 기호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맞죠? 가우스 기호를 만나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정수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그치? 그 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범위 나눴잖아. 그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면 범위 나눠보면 되지. 마찬가지 가우스 기호도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범위를 나눠보면 되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절대값 기호든 가우스 기호든 이 기호를 제거하고 수식으로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라. 가우스 기호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 x의 범위를 나눠서, 그죠? 정수로 바꿔봐라 하는 거였어요. 똑같죠? 여기도 지금 기호를 벗기는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
요건 어땠어요, 여러분? 요거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얘가 없다고 해보자. 알겠죠? 그리고는 이 식을 간단히 해보래. 그러면 어때? 얘는 이 녀석은 누굴 기준으로? 빼기 1을 기준으로, 그죠? 작냐? 크냐를 따져봐야 돼요. 얘는 누굴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작냐? 크냐를 따져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 범위를 몇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그렇지 3개 괜찮다. 1번의 범위는 뭐예요? A가 빼기 1보다 작을 때요. 2번은 뭐예요? 보통 이제 크거나 같다에다가 여기 등호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A는 3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여기 붙여도 되잖아요. 됩니다. 둘 다 붙여도 되잖아요. 됩니다. 둘 다 빼면 그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이 녀석 말이야.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A가 빼기 1보다 작은데 A가 빼기 1이면 0. 그거보다 작아지면 음수. 이 녀석은 어떨까? 빼기 1일 때 빼기 4잖아. A가 작아지니까 더 작아지겠지? 음수. 그러니까 이때 P는 어떻게 될까? P는 음수니까 빼기 2부터 나오고 얘도 음수니까 빼기 2부터 나오고 조심해야 되겠지? 따라서 빼기 A 더하기 2라고 쓰면 돼요. 언제? 이 범위에서는. 그렇다면 여기 보자. 여기. 이 범위에서는 얘 양수야 음수야? 0 또는 양수. 얘는 어떠니? 아직 3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음수. 그래서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아직 음수니까 빼기 A 조심해라. 여기 조심해야 돼. 어디? 여기 부호 조심. 여기 부호 조심. 따라서 얼마가 되지? 4. 마지막. 얘는 어때요? 3보다 크니까 얘는 3일 때 4였는데 그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양수. 얘도 마찬가지. 양수. 그러니까 A 더하기 1 3 빼기 2. 어떻게? 제한범위 1월 때는 이런 값. 이 범위에서는 이 값을 쓰면 되고요. 이 범위에서는 이 값을, 이 범위에서는 이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네. 괜찮아요? 절대값 기호를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범위를 나눠봤다. 절대값이 2개 있으니까 범위가 몇 개 나눠지더라? 3개 나눠지더라. 그러면 만약에 A 더하기 1 절대값, A 빼기 3 절대값, A 빼기 5 절대값이면 범위를 몇 개 나눠야 될 것 같아? 정답. 그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다. 잘했어요. 이번에는 가우스 기호 한번 해보자. 그쵸? 이 문제. 누가 가장 어렵냐? 사실 3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3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쉽게 다루고 있네. 누구에 집중할 거냐면 다는 못 푸니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짜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우스 기호를 씌우나 씌우지 않아 똑같다. 절대값 기호를 씌우나 씌우지 않아 똑같으면 어떻게 돼? 그 녀석은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얘는 뭘까? 그렇지. 4분의 x가 뭐다? 정수다. 6분의 x도 정수다. 근데 이 정수가 같은 건 아닐 테니까 난 여기 m이라고 쓸게. 여긴 정수 n이라고 쓸게. 그랬더니 x는 4m 뭐라고 하지? x는 4의 배수다. 맞죠? x는 6n. x는 뭐다? 6의 배수다. 4의 배수, 6의 배수, 공배수. 그쵸? 그러면서 뭐 100보다 작은 녀석 중에서 4와 6의 공배수. 다시 말하면 12의 배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 너무 쉽게 표현해놨어. 5 빼기 2x 빼기 2x는 1. 그치?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어때? 풀어봤어요? 네.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줘 볼래? 어떻게 풀었어?
원래 이 문제는 제대로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아직 가우스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는 없고, 한번 옮겨보자. 5 빼기 2x, 2x 더하기 1. 맞지? 얘가 무조건 뭐야? 정수라는 거야. 그쵸? 근데 2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 녀석을 좀 바꿔볼까? 별 상관없다만 이렇게 풀면 가우스 5 빼기 x는 x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 녀석을 사실은 어떻게 해봐야 돼? 광고가 자, x를 좀 쪼개볼까? 정수 범위로. 예를 들면 말이야, 이런 거 말이야. 어차피 얘를 정수로 끊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x가 0부터 1 사이였더니 조금 조심스럽네. 등호가 여기 붙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요? 맞지? 등호가 사실은 여기 붙는 게 아니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빼기 x니까. 봐,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5 빼기 x가 선생님, 이 녀석이 0과 1 사이면 얘는 1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 라지 x 범위가 얼마가 나와? 그지? 라지 x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넘어가서 라지 x는 5분의 작아서.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x는 이상한데? 넘어가니까 어때요?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맞죠? 이만큼을 풀어서 요만큼이 나왔고, 요만큼을 풀어서 요식이 나왔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값은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지? 이 녀석은 당연히 0과 1 사이니까 0 나오겠죠? 0 x 더하기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렇게 값을 찾아가야 돼요. 비슷한 값을. 알겠지? 근데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그 비슷한 값을? 무턱대고 막 대입해 봅니까? 그렇지 않아. 봐봐. 여러분 대충 한번 해보자. 여기 봐봐. 5 빼기 x는 x 더하기 1이면 4 2x 따라서 x는 2. 이 녀석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저 주변에서 알아볼까? 저 주변에서. 그래서 봐. 쉬운 문제는 아니라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야. 답은 찾을 수 있지. 아이들이 이것 저것 대입해서 답은 찾을 수 있어. 자, 선생님은 한번 범위를 이해 말고요. x를 이렇게 나눠볼게. x가 한 번은 이 주변이니까 등호가 여기 붙는 게 아니라고 했죠. 빼기 때문에 등호가 여기 붙으면 안 돼. 그래서 1과 2 사이 2번 x를 습관적으로 쓰게 되네. 3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3과 4 사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영순위 하나 해보자. 0과 x는 1 사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가우스 기호가 어떻게 되나? 0을 빠지니까 그치? 1을 빼거나 0을 빼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네. 4 x 더하기 1 따라왔어요? 따라서 x는 3. 이 범위에 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좀 빨라요? 괜찮죠? 여기는요. 2나 1을 빼는 거잖아. 2 빼면 3, 1 빼면 4, 3과 4 사이 값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3이 나오겠지. 따라서 x는 2. 2는 범위에 속합니까? 오케이. 너는 이 범위에 속하는구나. 얘는요. 2를 빼거나 3을 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야? 2와 3 사이. 따라서 얘는 2가 남겠네. x 더하기 1. 따라서 x는 1. 제한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도 안 돼. 같은 방법으로 1, x 더하기 1. x는 0. 제한 범위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어때? 느낌상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올라가도 답이 없을 것 같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라지 x가 아니었지? 누구였어요? 스몰 x였잖아요. 그죠? 아까 요렇게 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뭐라고 불러? 치환. 항상 치환이 나오면 치환의 친구 환원이 있고요. 제한범위라는 게 있어. 지금은 제한범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바로 환원. 치환의 친구 환원. 따라서 x는 얼마? 1.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3번 문제는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별표 쳐놓을까? 그 다음 정수분류 봅시다. 정수분류라는 건 뭐냐면 자, 모든 정수를 나눠볼 거야. 모든 정수 분류 종류별로 나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어떻게? 중복하면 안 돼. 중복하지 않고 또 빠뜨리면 안 돼. 누락하지 않으면서 모든 정수를 종류별로 나눠보는 거야. 어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정수 분류 방법이 있는데 뭐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야, 정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다? 이걸 보여줘보래.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야, 양의 정수를 곱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양수지. 음수를 곱하잖아. 음의 정수 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지. 0을 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정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정수 분류했습니까? 방금 막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어때? 여기에는 모든 정수가 있습니까? 있네. 그죠? 이 중에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네. 빠뜨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지? 네. 또 다른 정수 분류 한번 해볼래?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한번 정수를 분류해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네. 정수 분류 한번 해봐. 내가 정수를 한번 나눠본다면 이처럼. 많아요. 응? 너무 많아요. 어떻게?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 대표님. 어허. 저기 딴소리. 지금 다 녹음됐어 지금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서 세계에 많은 친구들이 볼 건데 인도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러시아에서도 보고. 근데 갑자기 기원이가 대표 문제가 많아요. 어때? 뭘로 먹어요?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기준은 네가 정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모든 정수를 다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복도 없고 빠뜨리는 것도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흔히 쓴다니까?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야, 빼기 1에 n제곱 더하기 빼기 1에 n 더하기 1제곱은 항상 0이다. 그렇지 않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짝수랑 그렇지. 방금 막 얘기한 것처럼 짝수도 한 번 더 볼까? 홀수도 넣어볼까? 이거 한 거야. 왜냐면은 빼기 1에 이게 n제곱인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값 달라지니까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하니까. 오케이. 얘를 좀 더 멋있는 말로 써볼게. 짝수 홀수를 좀 더 멋있는 말로 쓰면 얘를 보통 이렇게 써. 2k. 무슨 얘기냐?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k는 정수예요. 홀수는 그럼 어떻게 쓸까? 2로 나누면 1이 남는 수. 어때? 모든 정수는 2k 아니면 2k 더하기 1 맞아? 맞지. k는 정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정수 중에 여기 안 걸려드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에 관한, 이에 대한 정수 분류라고 해. 알겠죠? 이런 것도 또 쓰이겠네. 이런 거 봐봐. 야, 어떤 숫자는 말이야 정수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인데 얘가 항상 2의 배수다? 증명해봐라 했단 말이야. 이게 짝수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봐. 해볼까? 한 번은 1번 n은 2k이거나 n은 2k 더하기 1 맞죠? 이거 말고는 없지? 그랬더니 p가 어떻게 돼? 2k 더하기 1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짝수.
얘는 어떻게 되냐? P가 2K 더하기 1, 2K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누가? 얘가? 짝수? 진짜네? n에다가 어떤 정수를 넣어도 짝수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이게 바로 2에 대한 정수 분류를 쓴 거야. 그러면 2에 대한 정수 분류가 있다면 3에 대한 정수 분류도 있을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3에 대한 정수 분류는 어떻게 쓸 것 같아? 한번 볼까? 짜잔. 3에 대한 정수 분류는 정수가 몇 종류로 나눠질 것 같아? 정수가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나누어 1 남거나 나누어 2 남거나. 물론 나중에 어떻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냐면은 참고로 말이야. 이렇게 쓰기도 해. 3K 꼴 3K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쓰기도 해. 왜냐? 봐봐. 2라는 거는 맞잖아. 그지? 3 곱하기 1 빼기 1도 되고 3 곱하기 0 더하기 2도 되잖아. 어때? 이런 꼴도 되고요. 이런 꼴도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3K 빼기 1 꼴로 적을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단 얘는 지우자. 그럼 선생님 언제 씁니까? 비슷한 문제 만들어 볼게. 위에 거랑. 야, P가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야. n이 정수라고 하면 이 P라는 숫자가 항상 3의 배수인 걸 증명해 보래. 봐봐. 한번 1 대입해봐. 1 곱하기 2 곱하기 3 3의 배수 맞네. 그죠? 2 대입해봐.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배수 맞네. 그죠? 3 곱하니까 당연히 3의 배수. 4 대입해봐. 4 대입하니까 4, 5, 9 맞죠? 또 3의 배수. 5 대입해보세요. 5, 6 대입해보세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될까? 오케이. n을 한 번은 3K로 n을 한 번은 3K 더하기 1로 맞잖아요. 마지막 n은 3K 더하기 2로. 그쵸? 1은 여기, 2는 여기, 3은 여기. 맞죠? 4는 여기, 5는, 6은, 7은, 8은. 이해 갔죠? 모든 정수는 이 안에 들어가. 그러면 P가 어떻게 된다고? 인석 때문에. 맞죠? 3K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얘는요. 3K 더하기 1 3K 더하기 2 얘가 얼마가 됩니까? 6K 더하기 3이 돼서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네. 얘는요. P는 3K 더하기 2 3K 더하기 3 맞죠? 여기는 3이 6K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겁니까? 2는 4 그러네요. 누구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괜찮아? 이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정수를 나누는 걸 정수 분류라고 해. 당연히 4에 대한 정수 분류, 5에 대한 정수 분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3에 대한 정수 분류 정도까지가 흔하게 쓰입니다. 이해하겠죠? 문제도 굉장히 다양해요. 문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분류 문제를 조금 더 보여줘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봐봐.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봐봐. 자연수 중에서 말이야.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녀석은 말이야. 3으로 나누면 1 남고 17로 나누면 3이 남는데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 n은 얼마인가?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는 이제 풀이에 따라서 사실은 질적인 차이는 좀 있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3으로 나누면 1 남고 17로 나누면 3 남는다고 했잖아요. 숫자를 적어본단 말이야.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1번 규칙을 지키는 걸 먼저 적을 거니 2번 규칙을 지키는 걸 먼저 적을 거니? 2번이 나. 1번을 규칙으로 숫자를 적으면 3마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되게 많이 적어야 돼. 그치? 근데 2번을 먼저 적는 거야. 2번은 크게 뛰잖아. 17씩 뛰잖아. 그래서 2번
규칙을 먼저 적어볼게. 그럼 첫 번째는 3이 되겠지. 그 다음은 얼마가 될까? 20이 되겠지. 그 다음은 얼마니? 37? 맞잖아. 17씩 더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엔 54. 좀만 더 적어볼까? 아, 이거 얼마냐? 71이니? 아니구나. 71 맞니?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창피하다. 88. 맞죠? 그 다음에 얼마야? 105? 아, 나처럼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응? 맞지? 이 정도면 적자. 자, 나는 지금 2번 규칙을 지키는 녀석을 적었단 말이야. 이제 뭐만 만족하면 될까? 3번 규칙만 만족하면 돼. 그치? 3으로 나눠 1 남는 거니까 너 안 돼. 너도 안 돼. 얘는 된다. 너 안 돼. 3으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눠서 1 남는 거니까 2 남는 거니까 안 돼. 얘는 어떠니? 80, 27, 얘 돼요. 안 돼요. 규칙이 보입니까? 혹시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씩? 51만큼. 이 51이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그렇지. 한 녀석은 3마다 뛰고 한 녀석은 17마다 뛰니까 어떻게 돼? 이 녀석의 최소 공부의 수마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 찾아보면 88, 그 다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88에서 51을 띄면 두 자릿수를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마 88이었을 거야. 그쵸? 좀 더 규칙적으로 적어보면 이 말이네. 37에다가 누굴 더해? 51을 정수 n만큼 곱하면서,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은 항상 3으로 나누면 1 남고 17로 나누면 3 남는 수가 될 거란 말이야. 이 풀이에 무리는 없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바로 이 부분이야. 정말 확실해? 51마다 반복된다는 거 확실해? 그럼 아이들이 네, 제가 몇 개 해봤는데 그렇던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나 완벽한 수학적인 답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완벽한 풀이를 적어줘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솔루션 2 라지 n을 말이야 이렇게 쓸 거야. 17로 나누면 3 남는다면서 17 이렇게 쓸 거야. m은 뭐야? m은 정수. 이러면 얘는 몇 번 규칙을? 2번 규칙을 따르는 수가 된 거야. 맞지? m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얘는 17로 나누면 3 남는 수가 된 거란 말이지. 그럼 됐어. 이제 1번 규칙만 보면 돼. 1번 규칙. 그죠? 1번 규칙은 뭐니? 3으로 나누면 1 남는 수. 그치? 3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 라고 봐야 돼. 근데 봐라. 여러분.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 남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죠? 얘 3으로 나누면 얼마 남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모르는 녀석이 있어. m은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남는지 아직 몰라. 그쵸? 그래서 바로 이 m이란 녀석을 3에 대한 정수 분류를 해보는 거야.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3으로 나눴을 때 1 남을 때, 3으로 나눴는데 2 남는 경우를 다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봐봐. 1번. 선생님, m이란 녀석이 3의 배수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요, 이제 n이 어떻게 되냐면요, 곱하니까 얼마가 돼? 51k 더하기 3이 돼요. 이 점은 여러분 어때?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녀석은 3으로 나눠 떨어지네. 얘는 딱 정확히 3 얼마가 됩니까? 17k 더하기 1이 돼버려요.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거 가볼까요?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m이 3으로 나눠서 1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보자. 그럼 n이 어떻게 됩니까? 곱해지면서 51k.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17 곱하니까 20이 되는 거네. 그죠? 얘는 어때?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남아? 17k 더하기 36, 18하고 2. 2가 남네. 우리가 원하는 문제 맞아 안 맞아? 안 돼요. 재밌는 건 뭐야? m이 3으로 나눠서 1 남는 녀석이라고 해서 라지 n이 3으로 나눠서 1 남는 숫자는 아니에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규칙성이 없어. 알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m이 3k 더하기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n이 51k 더하기 34에다가 37.
얘는 어때요? 3으로 나눴을 때 17K 12 더하기 1 어때? 3으로 나눴을 때 1 남는 숫자 맞아? 맞죠? 그래서 누가 된다는 거지? 바로 이런 녀석이 되는 거야. 어때? 우리가 이미 구했던 녀석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이 어떻게 규칙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을 그죠? 따르는 숫자를 가정을 한 거야. 얘는 m에 누가 들어오든 17로 나누면 3 남는 수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규칙 3으로 나누면 1 남는 걸 보고 싶은데 이 녀석 3으로 나누면 얼마 남는지 알아? 얘도 알아? 얘만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을까? 라고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안 쓰는 이유 알겠어요? 내가 반대로 선생님 1번 규칙을 먼저 쓰면요. 좋아. 1번 규칙을 쓰면 3m 더하기 1꼴이겠지. 근데 m을 17로 나머지를 해야 되니까 17개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정수 분류입니다.